복합도시가 언제 최초로 특별법이 만들어진지 혹시 아세요? 누가 그랬죠? 역사는 강자만 기록하는 더러운 세상. 노무현 씨가 한 거예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 특별법을 처음 만들었어요?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은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77년도에 시인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를 해놓고 지금의 세종시를 전국에 있는 풍수가들을 다 불러갖고 지정을 했어요. 영기면, 장지면 몇 군데, 네 군데를 후보지를 받았는데 지금 세종시가 거의 낙점이 됐었고 나머지 게 그 옥천의 독립기념관, 그 다음에 논산의 계룡대, 하나가 어디지? 세 군데가 지금 다 정부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낙찰이 됐는데 79년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전이 안 됐었어요. 이때는 왜 이전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오로지 이유는 북한과의 전쟁이 또 벌어질까? 여러분들 뭐 나이가 좀 연식이 있으시니까 제 말이 이해돼. 젊은 친구들 있으면 잘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이런 얘기하면. 74년도에 라오스 포함해서 동남아 3개국이 공산화 선언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 얼마나 큰일이, 전쟁이 나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천 제2종합청사를 옮긴 거고 과천으로. 그때가 언제냐면 북한에서 200mm 곡사포를 개발했대요. 그래서 한 방에 포가 안 날아가는 과천으로 들어간 거예요. 북한산이 막으니까. 그런데 강북이 대한민국 서울은 원래 어디였죠? 사대문이잖아요. 사대문에서 68년도에 남서울 종합개발이 생기면서 강남이 생기면서 너무 많은 인구가 집중이 되니까 지방분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전쟁 나면 이거 다 죽는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래서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77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돌아가셨죠. 그러다가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4년도에 신행정수도에 관한 거를 발의를 했다가 위헌 판결을 받았죠. 그죠? 신행정수도 그때 뭐 관습상수도인가 뭐 이런 얘기해서 헌재에서 각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행정복합도시로 이름을 바꿔서 들어갔죠. 세종시라는 이름은 2006년인가 7년도에 세종시라는 이름을 쓰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멀리 볼 것도 없어요. 13년도에 세종시 아파트 막 지니까 전문가들, 제가 이슈 진행 프로그램 하는데 세종시가 큰일 난다. 지금 이렇게 많은 과잉 공급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집값 똥값 된다는 전문가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세종시 이 특별법을 만들면서 애초에 2020년까지 인구 50만을 계획했었죠. 원래 세종시를 했었어요. 그런 예측이라는 거를 어느 누가 정확히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중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일 오프닝에 말씀드린 인생은 타이밍이다. 투자는 타이밍이다. 이 말이에요. 세종시가 이렇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때부터 들어간 사람들은 마음고생하고 돈도 많이 못 벌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갔어도. 멀리 갈 거 2013년만 들어가도 돼요. 2013년만 세종시 들어갔어도 여기 그래프로 봐서 12년도에 들어간 게 제일 좋았겠다. 그죠? 이때 들어갔으면 이만큼 먹는 거예요. 세종시도. 당진이고 뭐고 다 이만큼 먹는 거예요. 13년도가 굉장히 경기가 어려운 시기였었어요. 12년, 13년도가요. 12년도가 11년도에 용인의 대형 아파트 다 미분양, 악성 미분양 나갖고 지은 아파트들 12년도에 전부 미분양이었어요. 매수자 절대 우위 시장이었어요. 그때 아파트들도. 경기가 완전 바닥이었어요. 바닥.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12년도에 14년도에만 집 사놓고 땅 샀으면 다 3배씩은 쳤어요. 3배씩. 2배, 3배씩은요. 그러니까 타이밍이란 말보다 더 적합한 말이 뭐가 있겠어. 그죠? 세종시는 12년도에 이렇게 올랐고 17년도가 보니까 7.015%, 충남은 전체 2.983%고 당진하고 아산은 계속적인 우상향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산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인구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딴 이유 하나도 없어요. 지정학적으로 토끼 들어갔을 하여튼 평택, 아산, 평택, 당진 얼마나 좋아요. 여기 새만금, 여기 화성, 인천. 이 중국이라는 대중 수출 요충지 아니에요? 신서해안 벨트라고 가이칭해도 돼요. 그리고 평택 얘기를 저기 썼는데 평택은요. 여기 보시면 2005년대 주한미군 이전에 관한 뭐 그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평택은 2005년도에 벌써 10몇 조를 국가에서 투여하기로 법이 통과가 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2009년도에 또 평택 경기가 다 고사한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매체마다. 왜? 쌍용자동차 부도 났었어요. 그때. 평택에 있는 쌍용자동차 부도 나니까 난리 났었어요. 또. 브레인시티라는 게 여기 이따 한번 보면서 얘기해요. 2004년인가 협약식을 맺었어요. 그런데 무산된. 매체에서 계속 끊임없는 프레임을 생산한 거예요. 2017년에 올해 18년에 올해 이제 보상이 이루어진대요. 가는 사업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본 것처럼 자, 여러분들이 저는 화성도 굉장히 좋아해요. 화성도 공장들이 많죠.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연구소도 있고 삼성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삼성반도체 이번에 들어갔죠. 그로 인한 파생 효과는 여러분들이 상상한 그 이상이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 올 초에 아버지가 8순이 되셔서 가족여행을 이제 차로 몰고서 갔는데 여동생이 프랑스애랑 결혼을 했어요. 그 유학 갔다가 그 제부르랑 같이 전부 한 차에 타고 꼬마들 타고 부산을 갔는데 아버지가 부산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옛날 추억만 되고 어디 가보자 아버지가 해서 다 돌아다녔는데 깜짝 놀라실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 서군가 갔더니 케이블이 놓여졌는데 케이블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인근 지역이 얼마나 활성화가 됐는지 그 케이블 하나로 전국에서 다 와. 경남 쪽에 있는 사람은 거 케이블카 타러 다 와요. 올라갔더니 바다가 맨 밑에 보여.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걸 타고 오면서 느낀 게 그런 지역 경제와 그 거제도가 케이블카 또 유명하죠? 통영. 그것도 아직 못 타봤어요, 제가. 기가 막히죠? 그 일대가 부동산 값이 다 올라요. 왜? 외진들이 들어와서 돈을 쓰기 때문에. 원주에 이번에 출렁다리 보셨어요? TV에 나온 거? 1월 달에 개장을 했는데 6개월 만에 100만 명 들어왔대요. 거기가 간현유원지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간현유원지라고 원주 옆인데 놀러 소풍 가던 데였었어요. 정말 침체됐던 동네죠. 근데 주변 땅값이 다 올랐어요, 지금. 소금강 출렁다리 때문에. 1박 2일인가 무한도전인가 한번 나왔대요, 거기가. 난리가. 그 촬영을 하러 갔었는데, 원주편을 찍으러 갔었는데, 못 들어갔어요. 차가 너무 많았고, 평일이었는데. 제가 그냥 그래서 주차장에서 그냥 와서 방송자료 갖고 출렁다리 나간 건데, 그런 지역 명소나 이런 거 하나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다 들썩여요. 그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요 표를 찍어 가세요. 이거 저는 되게 어렵게 한 거니까 자 찍을 시간 드릴게요. 이거 다 찍으세요. 이걸 보면서 반성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언제쯤 들어가야 될지 고민을 좀 해보세요. 자, 넘겨요. 넘겨요. 요건 강원도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거 찍고서 연습 잠깐 놓고 써. 이진우가 했던 얘기. 평창은 동계올림픽 그 후에는 고성군은 접경지대 때문에 강릉시는 KTX 호재, 원주시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양양군은 동서간 고속도로 개통 후 집가 상승 이렇게 써 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요 추이를 쭉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그죠? 자, 요것도 찍으세요. 당진, 아산, 충남이에요. 아, 요거는 부산하고 대구까지, 제주까지 했어요. 제주까지. 참, 세미나 한번 하려고 정성이 뻗쳤네. 그죠? 자,
자, 보세요. 제주, 이 색깔이 제주예요. 이 색깔이. 여기 지금, 이 색깔이 제주예요. 예? 맞죠? 제주가 이 색깔인가? 아니야, 이 색깔 맞아.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 있죠? 얘가 제주인데, 제주는 13년도에 갑자기 집가상승이 빡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왜? 중국산, 중국 애들 관광객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대요, 노영동 같은 데는. 그러니까, 제주 땅 이때까지 필요 없었어요. 이때만 13년, 14년만 사서 중국 관광객 들어오고 효리 민박 나온 줄 알았으면 사놨지. 그죠? 그런 거예요, 토지 투자는. 사람은 사람 운명 보려면 뭘 봐요? 관상을 보죠. 또는 수상을 보기도 하고, 그죠? 사주도 보고, 어떨 땐 타론가 그것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토지 운명은요, 정말 사람 운명 같아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대신 아무 토지나 그렇진 않죠. 그 토지를 선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성공의 비결. 우리는 흔히 노하우라고 얘기하죠. 노하우보다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노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저를 만난 거나 좀 이따 우리 또 설명하는 이춘남 본부장이나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잘 만나고 여러분들도 삶의 도방 같은 투자자들을 잘 만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투자에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노하우를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황해 경제자유구역 요거부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기사가 2006년 기사예요. 황해 경제자유구역 얘기가 나온 게 2006년, 5년도부터 나왔어요. 2006년에 벌써 개발 백지화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정을 빨리빨리 정부에서 안 해준 거예요. 그때 누가 도지사였어요? 김문수 도지사 시절에 손학규 지사에 이어서 김문수 지사가 굉장히 경제에 관련돼서는 훌륭한 일을 많이 했죠. 2004년도에 파주 LCD도 집어넣었죠. 모든 경기도에 이루어진 일자리는 전부 다 두 분 도지사 시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충남도지사가 이완구 도지사 시절에 예? 맞죠. 이완구 도지사 시절에 두 분이 너무 잘 맞은 거예요. 그 코드가. 경제를 살리지 않는 쪽에서. 그래서 협약도 맺고 매일 건설교통부에다 신청하고 기획재정부에 신청하고 이게 정부에서 안 해준 거예요. 이때 당시에. 지역 분영 발전을 위해서 뭐 쓸데없는 핑계를 대고 계속 끌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나온 기사가 2006년 6월 9일에 황해 경제자유구역 개발 백지화되나 이렇게 나오다가 결국은 언제 2007년 말에 황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게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2008년에 지정됐으면 지금 2010년이죠. 10년 걸렸어요. 10년. 이때 이미 평택이나 당진의 미래 청사진은 다 나와 있었던 거예요. 인천항 포화 상태고 부산항 포환 상태여서 그 물동량, 큰 물동량이나 관광으로 그는 4차 국토종합계획에 다 나온 거예요. 지금 현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불 15년, 20년 전에 국토종합계획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다 나와 있었던 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대중무역을 위해서 평택항을 개발하고 당진항을 큰 크루즈 뭐 이런 여객선들이 들어오게 준설을 해야 되고 서산에 그러니까 제일 큰 우리나라 항만 도시가 부산이죠. 그 다음에 인천이죠. 인천에 포화 상태가 됐어요. 수심이 낮아요. 큰 배가 못 들어와요. 그래서 평택항을 개발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포화 상태가 되려고 그랬어요. 당진호 송악 쪽으로 옮기면서 서산까지 내려가려던 차에 이미 계획이 잡혀있던 평택항 내항 준설이 시작됐어요. 500만 평을 내항을 준설을 해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크루즈를 동시 접안을 시킨대요, 중국하고. 그래서 현덕지구란 것도 그때 지정이 됐어요. 현덕지구를 지정해서 크루즈가 들어와서 이 안에서 다 놀 수 있는, 타고 1박 2일이 아니고 장기, 예를 들어 한 달씩 여행 와서 놀거리를 다 만들어준다 해서 현덕지구가 생겼고,
다 그렇게 화양지구가 만들어지고 다 한 거예요. 평택의 개발사항은 2005년도에 벌써 다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무산이 될 만한 쌍용 자동차 부도나 여러 가지 사건도 있어요. 또 안정리 옛날 데모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정말 격렬하게 했었죠. 미군 부대 옮긴다고 할 때 대한민국 데모권들 다 모였었죠. 거기. 그런 것들이 지역 발전을 저해시키는 거죠. 지나고 났더니 세상에 그런 사례 중에 제일 유명한 사건 있죠. 외곽순환도에 도마뱀인가 도룡뇽 때문에 국가사업을 몇 년 동안 스님이 막은 적이 있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뚫어놨더니 도룡뇽인가 뭐 더 많이 산대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거 다 우리가 낸 돈이에요. 왜 그런 거에는 분노를 안 해요? 왜 데모하는 사람들만 그런 목소리를 낼 줄 알고 왜 우리 세금을 다 쓰는데 우리는 왜 가만히 있는 거야? 돈이 많으니까 벌자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때 됐고 바로 2008년도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예정지 불법 중개행위 단속 이렇게 됐어요. 평택에 엄청난 신도시가 생긴대요. 고덕산업단지가 삼성이 세계에서 가장 큰 곳이 생긴대요. 그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2015년도예요. 우리 2015년도만 평택 들어가서 돈 많이 벌었어. 꼭 우리는 결과물이 나와야 들어가. 늦어. 불과 3, 4년만 미리 움직이면 되는데. 근데 그 시점은 특정 연도가 아니고 라인 나우예요. 언제나 지금이에요. 언제나.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올해 5월에 그 중부 무슨 고속도로야? 평택 고덕 IC가 삼성만을 위한 고덕 IC를 한 5개월 조기 개통을 또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요게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에 걸친 평택의 가장 큰 산업인 황해경제자구역과 평택항이에요. 제가 이걸 왜 뽑았냐면 그 뒤에 거 한번 봐보세요. 평택의 첨단 미니 신도시 조성 4조 5천억 투입 주거산업연구 집약 브레인시티로 이게 등록이 2007년 12월 14일 날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성균관대와 김문수 도지사 시절에 브레인시티를 만든다는 개발 계획이 2007년도에 발표가 됐어요. 도에서 이미 예산 책정을 다 하고 평택시하고 하고 국토부에다 지금은 그땐 건설교통부죠. 건교부에다 다 뭐 질의하고 이런 걸 했는 거예요. 그랬더니 봐봐. 불과 2년 만에 2009년도에 이단 악재 평택시 지역경제 공항이라고 또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쌍용자동차 부도나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2009년에 다시 발표를 한 거예요. 브레인시티를 만들겠다고. 그 다음에 2010년에 다시 평택지역특별법 18조 원 지역개발사업 정부 약속 착착. 이 18조 원은 2013년 10년도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2006년 7년에 벌써 주한미군 이전 계획 나왔을 때 특별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다 예산이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중간에 프레임이나 정치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농락을 당한 거예요. 정부한테. 자, 그러다 마지막 뉴스가 5월 23일 날 평택 브레인시티 보상을 드디어 착수를 했답니다. 자, 이걸 보시고 제가 이걸 왜 뽑았냐면 평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에 가는 진행되는 개발 사업이 하나 진행되기 위해서는 보통 10년 터는 걸린다 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될지는 아까 그래프를 집에 가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 개발 계획이 굉장히 많아요. 전국의 조선팔도 개발 계획을 쳐보시면 시, 군, 구 개발 계획 없는 동네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느냐 안 가느냐 문제죠. 갈 수 있느냐 세수 문제예요. 세수 문제. 그 예를 들면 당진에 성문산업단지라고 있어요. 성문산업단지가 시작한 게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했어요. 그 간척 사업을 하면서 마가제거. 그게 언제부터 매립을 시작했는지 아세요? 한 20년이 지난 2000년대 들어와서 비로소 매립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산업단지 지정됐을 때 기획부동산 70년대 또 얼마나 난리를 폈겠어. 국가산업단지인데. 그때 들어간 사람은 깨우락지 된 거예요. 그때 사신 분들은. 그냥 깨우락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성문산업단지 매립 시작하는 무렵에만 샀어도 지금 많이 오른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인생은 타이밍, 투자는 타이밍. 아시겠죠? 질문 받을게요. 이제 저는 조금만 더 하고 우리 이춘남 부부장이 뒤에 앉아 계시니까 여러분한테 좋은 얘기 또 해줄 거거든요. 오늘 예. 저 개인적인 부분인데요. 예. 요즘 남북 교류가 시작 많이 진행되잖아요. 예. 세종시가 어떻게 거기다 안 하는 게 좋아요? 뭘요? 세종시로 이주하는. 이주하세요. 왜요? 통일될까 봐요? 그럼 철원에 가서 사세요. 철원. 궁예가 통일되면 거기가 수도로 삼는다 했잖아. 궁예가. 세종시 들어가실 수 있으면 들어가세요. 왜요? 그러니까 세종시는 정확히 목적이 정해진 거죠. 국가 공적인 조직이 내려서 인구 50만을 목표로 해서 만든 행정복합도시예요. 그죠? 그러면 그 목적에 부합해서 지금 투자 안 늦었어요. 투자로도. 예, 예. 들어갈 수 있으면 못 들어가서 난리죠. 예, 저는 들어가시는 걸 100번 권유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평택은 꼭 찍어서 어디가 좋은지. 어디요? 네, 평택. 그러면 제가 먼저 꼭 집어서 여쭤볼게요. 돈 얼마 있으세요? 아니 봐봐. 그렇게 물으시면 평택이 어디가 그러면 내가 가진 돈이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있어. 예를 들면 그러면 고덕을 못 들어가지. 그건 평당 1,000만 원이 넘었으니까 상업지는. 그죠? 일반 관리지역도 한 300에서 400 돼요. 고덕 산업단지 앞에는. 근데 그러면 뭐 투자가 작잖아. 볼륨이요. 그죠? 근데 내가 가진 돈이 한 5억 정도 있어. 그러면 비교할 물건들이 좀 많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혹시 저랑 상담할 일이나 우리 이춘남 부부장 상담할 일이 있으시면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가 가진 자본이 어느 정도인데 내가 이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기간에 할 수 있으니 지역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요. 또 딴 질문이요. 공시지가 대비 한 얼마 정도 하는 게 적정할까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80%, 90%까지 올라간 지역도 있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멀었어요. 그걸 누가 다 표준지 개별 공시지가라는 건 있어요. 전국에 50만 필지를 지정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서울은 어디가 표준지예요. 표준지. 그러면 그 땅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해마다 상승 주변에 뭐 개발이 되고 하는 거에 따라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전원주택 단지나 조그만 필지 사시는 분 아시지만 한 1억에서 2억 정도 땅을 사면은 취득세가 50만 원 이상 안 나왔었어요. 예전에 2003, 4년 이때는 개별 공시지가도 다 했으니까.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실거래가라는 게 도입이 됐잖아요. 그 전에 개별 공시지가가 30, 40%도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세금 과금을 하면서 이제 높이고 있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도 토지가 그래서 세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도 있죠. 몇 %는 없어요. 떠다니는 물건 중에 공시지가 이하 물건 뭐 이렇게 해서 담보 제공용으로 이렇게 브로커들 갖고 다니는 물건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공시지가 대비 지금 매매가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평택 쪽이. 거꾸로죠. 원래는 그러면 그 거꾸로죠. 비싼 게 아니고 이건 가격이 얘를 끌어올려야지. 얘가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얘가 기준이 돼야지. 얘는 실거래가니까 현재. 얘는 시세란 말인데, 그죠? 그러면 이게 낮아 있는 것들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국민적 저항이 있는 게 제일 먼저 뭐예요? 보유세 문제라든지 종소세 문제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자 입장과 청산주의를 완전 좋아하는 도덕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여기 분이 그러신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공시가 대비 좀 근접한 가격대에서 사고 싶잖아요. 근데 실매매가를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수익들이 전반적으로 그래서 아니 그냥 똑같은 지금 같은 얘기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기준을 여기 잡으면 공시지가를 잡아놓으면 얘는 너무 높은 거고 얘가 시세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지금 끌어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개별 공시지가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계속 14년, 15년 동안 개별 공시지가 1등이 어디예요? 명동이죠.
명동에 있는 리퍼블릭 코리아 그 매장이에요. 근데 거기처럼 주변에 개발행위나 어떤 것들이 표준지가 50만 필지래 봐야 전국에 50만 필지인데 평택에 당진에 이런데 그 50만 필지가 촘촘히 있어서 인근에 일어나는 실거래가 다 반영을 못 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가 기준을 삼으셔야 돼요. 얘가 낮은 거니까 고맙다 생각하셔야죠. 근데 내가 보유세를 좀 덜 내도 되니까 고마운 거 아니에요? 네. 얘가 기준이 돼서 얘가 높다 생각하면 평생 땅 못 사는 거지. 뭐 이 간극이 좁혀지려면 뭐 시골 땅 가면 뭐 시세하고 비슷한 데 있겠지. 평당 한 4,000원, 뭐 3,000원. 또 다른 질문요. 강화도 쪽은 좋죠, 좋죠. 강화도는 뭐 대북적경 지역의 호재도 있지만 서울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바다를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관광이나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방송하신 거 혹시 보셨나? 평택 땅을 막 설명을 막 호재를 막 얘기해. 그리고 이분의 시청자에 딱 넣으니까 문제가 있는 땅이야.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지? 뭐 그런 땅이라든지 뭐 그린벨트에 뭐 이런 땅 그런 땅만 아니라면 지역은 강화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비오톱 산다고요? 아니요. 사세요. 그냥 편안히 관조하는 목적으로.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예. 토지를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요, 그 토지도 세금이 있잖아요. 공유를 하게 되면. 그럼요. 그러면 한 몇 년 정도 했을 때 세금이 기본 전세가 몇 년이죠? 우리 주택 전세하면? 주택이 아니 주택 전세 중 몇 년? 2년 두 바퀴 생각하면 되지 뭐. 그러면 세율도 일반 세율이 돼. 6에서 38%까지 일반 차등 세율이잖아요. 남는 돈에 세금 많이 낼 거 걱정하지 말고 벌기만 많이 벌면 돼. 한 3억 벌어서 1억 5천 내면 되지 뭐. 근데 어떤 투자를 해도 그렇게 못 벌어. 예를 들면 그럼 그건 땡큐인 투자 아니에요? 맞죠? 뭐 꼭 세금 얘기해서 양도세 그럼 좀 양도세 많이 낸 물건 좀 갖고 와봐. 또 질문이요. 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1가구 1주택이세요? 주택이 있으시죠? 그럼 한 채는 주택을 더 노려보세요. 3년 내에 가질 수 있어요. 한시적 1가구 2주택 될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지탄을 받는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짓이잖아. 그죠? 근데 평택이나 원주나 개발 호재가 많고 산업활동을 위한 땅을 사주는 거 국가를 위한 애국자야. 그런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제가 얘기했죠 지금. 두 바퀴를 기본으로 생각하면 근데 빠른 데는 뭐 한 바퀴 정도 생각하셔도 돼요. 전세 한 바퀴 정도 되면 법에서 정한 6에서 38% 차등 비례세율을 낼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1년 미만은 단기 매매잖아. 그런 거 빼고 내가 남는 돈을 세율에 따라 낼 수 있는 기간이 전세 한 바퀴 정도? 한 2년 정도 보시면 투자로는 뭐 아주 훌륭하지 않을까 싶어요. 수익률로 따졌을 때. 예. 좋죠. 아산은 언제나 좋아요. 아산 탕정이나 기존의 산업활동들이 많이 있고요. 그죠? 그것도 가까운데 호수도 많고 좋잖아요. 관광지 경유하는 데도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잖아요. 아산 같은 경우는 급격히 아까 그래프 봤죠. 많이 안 올랐지만 꾸준하게 우상승을 하고 있죠. 갖고 계시면 조금 더 갖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는 타이밍에 실패한 거라니까. 근데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올 연말쯤에 한번 황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도로망을 좀 잘 보시고 도로망 확충되는 거나 뭐 이런 것들 좀 감안해서 한번 그 체인지하는 시점은 조금 고민을 왜냐하면 15년 놓고 애 줘봤자가 다 소용도 없어. 내가 15년 전에 15년이면 몇 년도죠? 2000년도죠. 그러면 그때 땅값을 싸게는 안 샀을 거야. 또는 그죠? 아까 그래퍼가 똑같은 거야. 2006년도가 거의 최고점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그
부동산을 때려잡는다는 고 노무현 대통령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땅값, 부동산값 다 최고점이야, 거의. 왜? 보상을 다 해줬기 때문에. 토지는. 전국의 혁신도시 다 그때 지정한 거예요, 보상 다. 최대 보상 나갔을 때야. 아파트 가격 제일 많이 올랐어요. 공급 잡는다, 강남 집값 잡는다 했을 때 공급 부족하니까 텐션이 얼마나 센 텐션이 생겼어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야. 그때 산 가격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럼 억울하면 조금 몇 년 더 갖고 있고, 왜냐면 좋은 지역이니까. 근데 그거를 체인지해서 더 수익을 발현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면 장특공제가 되잖아. 15년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다 되니까 세금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또 다른 질문? 자, 이제 없으세요? 딱 부탁드리는데 인생은 뭐라고요? 투자는 먼저 들어가면 꼭 좋은 거 아니에요. 아셨죠? 그리고 7월 달부터는 이제 매달 2번 세미나 할 건데 한 달에 한 번씩만 오세요. 미리 얘기하는데 매주 틀리게는 못해. 조금 중복된 거 있으면 또 게으른 교수라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오셔갖고 저랑 교감하시고 계속 좋은 얘기하고 투자도 언제나 제가 하는 얘기 언제나 투자고 뭐고 라인 나우예요. 지금이 가장 쌀 때예요. 가장 비쌀 때 아니에요. 아셨죠? 수고하셨고 이춘남 본부장하고 리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